오마이스타 안신혜입니다. 간밤에 갑자기 미,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은 충격에서 어느 정도 만회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종목은 그렇지 않아서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786-1021-024, 문자 013-3366-8288번,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 있고요.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레전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오마이스타 출발합니다. 따라오세요. 주간 특징주 시작합니다. 스타인베스먼트 윤동식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화나신 거 아니죠? 예. 오늘은 좀 친절하게 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떤 종목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한 충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신차 휴가도 기대감을 못 받을 것 같고요. 실현의 계절을 맞았는데 반등 과연 가능할지 현대차 진단해 주세요. 현대차 안 좋죠.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급락해서 현재가 14만 원도 무너진 1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16만 7천 원 이 박스권을 만드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을 만드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하방이 이탈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주가를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5월 2일이죠. 2일부터 외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지금 몇 거래일이죠. 한 20거래일 연속으로 쭉 매도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뭐 조건별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관세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과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니까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가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요동치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수입차 관세를 25% 정도 내릴 수도 있다, 맥스. 그러니까 이게 자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검토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해외에서 판매를 많이 하는데, 해외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미국, 유럽, 인도, 중국 이렇게 25, 25, 25, 25 이렇게 나눠서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만약에 25% 고율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자동차 섹터의 하락은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한 분기 정도는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세요. 자, 저희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 들어서 다시 힘내는 제약주들, 그 가운데서 바이로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개발한 신약이죠. 당뇨병성 신경증 치료제 미국 FDA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26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연초 고점이었던 30만 원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뉴스를 놓고 보면 24일 날 WM20이 그러니까 첨단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데, 이게 FDA에서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라는 입슈와 함께 주가가 24일 날 급등이 나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3, 24일 날 14% 급등이 나와서 그 자리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놓고 보면 기존 진통제와는 달리 신경기법에 접근을 해가지고 치료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차세대 치료제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저점인 정고점이 되겠죠.
전 고점인 이 라인도 무사히 돌파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고 30만 원 부근까지는 조금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전고점 돌파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 주가 30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유효하다고 하니까 한 번쯤 눈여겨보세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국민주가 되겠네요. SK 하이닉스 얘긴데요. 미국 마이크론발 호재를 시작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호황까지 주가를 연일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제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런지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인지 궁금해지거든요. SK 하이닉스 방송 중에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AS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인데 홀딩 하시려고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5월 초부터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전 세계에서 D램 쪽에서 MS를 한 15%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IR 때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연평균 30% 정도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AI 서버 비중도 매년 7% 이상, 아니 7년 연속 성장을 해서 7년 후에는 한 5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IR 때 코멘트 때 그거 얘기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계속적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콩콜 때 우리는 향후의 사업을 이쪽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나 PC 쪽이 수익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데이터 센터 쪽이나 자율주행, AI와 관련된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쪽 매출이 증가될 시장을 보고 홀딩을 하고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MS를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코멘트를 했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을 좋게 보고 있지만 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2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의 방향성이 더 강하게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신 분이라면 전고점 돌파해서 전고점이 9만 얼마였죠. 돌파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차적으로는 10만 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0만 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을 달궜던 특징주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포트폴리오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1862-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큰손 그러나 3년 차밖에 되지 않은 주식 루키 네, 이분은 억대 자산가라고 합니다. 억대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큰손 여사의 투자 철학 먼저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첫 번째, 주식은 여윳돈으로. 두 번째, 주식은 여유 시간에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유 뿜뿜. 여유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여쭤봤더니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윳돈 2억 원이면 슈퍼카 살 수 있는 그런 돈 아닌가요? 역시나 포스가 대단하죠. 이 파란만장한 주식시장에 수천만 원 수익도 보고 계신 이 분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종목 16개입니다. 16개.
과자 사 먹듯이 모은 종목들 16개. 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같은 효자 종목은 4천만 원 수익 보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영진약품 등등 화면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정도면 뭐 펀드 매니저급이죠. 여기까지 하면 좋았을 걸. 하지만 이분에게도 뼈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골칫거리 베스트 3 16개 종목 중에 골칫거리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차, 대한항공, 아모레G까지. 현대차는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15%고요. 대한항공 쪽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8%, 상당하네요. 아모레G까지 이걸 어찌합니까? 예, 운송 가는 상극인 것 같은 우리 부산 큰 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들 많이 들고 계시네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가장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가장 궁금한 건 현대차요. 현대차요? 네. 현대차가 16만 6,500원에 비중 30%요. 네. 좋은 얘기를 조금 뭐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해드리고 싶지만 제 입장에서는 팩트를 정확히 찝어들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조금 안 좋은 소리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놓고 보면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이 기업이 지금 16만 원, 17만 원 요때 고점 맞고 계속 12만 원과 16만 5천 원, 16만 7천 원 이때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종목이 지금 14만 원, 16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삼성동 부지 매입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뭐 중국의 사드 보복 작년에서부터 있었죠. 그리고 네. 이번에 합병 무산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에 또 25% 관세 매길지 검토하겠다. 그리고 실적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국내 MS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계속 줄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재무제표를 잠깐 띄워드리는데 띄워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현대차의 실적을 좀 띄워드리면 이 기업이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점차적으로 6.9%, 5.5%, 4.7%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과거에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27만 원 이때가 언제냐면 영업이익률이 12%, 11% 이렇게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오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면 악재가 많이 나오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뭐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악재가 지속적으로 이 악재 터지면 또 딴 악재 터지고 또 딴 악재 맞고 메우면 또 다른 악재 터지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세율 25% 매길지 검토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와 관련된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6만 6,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이번에 매입가가 왔을 때 조금 매입가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네. 뭐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주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것 같아서 한 13만 원까지는 하방을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나마 위안을 좀 잡을 부분은 뭐냐면 2분기에 국내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쯤 해서는 뭐 바닥이 뭐 주가가 13만 원 정도 부근이 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부정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대한항공 봐드리겠는데 네. 대한항공 요새 뉴스에 맨날 나오죠. 네. 뭐 시끄럽다, 뭐 한진그룹이 문제 있다, 뭐 청소부 뭐 외국인 노동자를 뭐 썼다, 그리고 뭐 진에어 결항과 관련돼서 문제 있다. 여기 대한항공 놓고 보면 여기 또 뜨죠. 특징주에 진에어 하락, 엔진 결함, 항공기 비행 투입. 악재가 계속 떠요.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공주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이것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대한항공은 52,000원에 샀다.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3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 5만 원이 안 온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 로스컷을 하면 손절매가 되죠. 그러나 네. 4만 원이 왔을 때 예를 들면 4만 원이 왔을 때 로스컷을 했다가
3만 원이 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이 10,000원이 주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이거를 계속해서 대한항공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이런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 투자를 하실 때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유가, 두 번째 엔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비행기 날아다닐 때 기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싼 기름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송업을 하는 항공사들은 다 돈을 부채를 땡겨서 항공기를 삽니다. 근데 그 부채 중에 태반이 엔화예요, 엔화. 그러니까 엔화가 쌀 때 항공주들은 좋고 유가가 싸면 더 좋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유가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엔화의 가치도 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노이즈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 그러니까 좋은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대매매를 하신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주가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3만 원 부근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밀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뭐 로스컷을 해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평단을 낮추는 방법을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지 잡아드리겠는데 네. 그나마 세 종목 중에 이 종목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좀 드리고 싶지만 아모레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뭐 증가되고 있다. 다시 한번 뭐 귀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4월 방한 관광객 수가 23% 증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의 방향성을 올리겠지만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주가는. 그러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주봉상으로 띄워드리는데 2014년도 이때 주가가 2만 원, 3만 원이었던 게 21만 원까지 1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21만 원을 돌파해서 가려면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지금 14만 2천 원에 사셨는데 이 종목은 손절은 안 하고 매입가에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아모레지에 대해서는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적극적인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갖고 좀 대응을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네. 예, 시청자님. 네. 좀 날카롭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스크 관리 힘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싸게 사서 오래오래 묵혀둬라 장기 투자가 답이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 사연 보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년 장기 투자의 결말은 마이너스 45%, 약 절반가량 손실이 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년 전 크게 실수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증권시장에 입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땡신증권을 믿었는데 그만 글쎄 책임을 지셨다는 A차장은 퇴사를, 인수인계 받은 B팀장은 전근을, C대리는 무관심으로 일관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 속상하시겠어요. 땡신증권에서 어떤 폭탄을 줬을까 살펴봤습니다. 블루칩 위주로 종목을 좀 재편을 했다고 해요. 포롱티슈진, 한세실업, 한국항공우주, 카카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종목이긴 한데 트렌드에서 조금 비껴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손실 보세요. 한세실업 마이너스 48%, 포롱티슈진 마이너스 38%, 수익 보는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고 맡기라고 했지만 이 정도 손실 보면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분 최대 고민은 주식시장 그냥 떠날까? 과감한 손절을 할까?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위주로 재편을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버티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분 모시고 얼른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많은데 그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저 한세실업하고 벽산이 제일 궁금합니다. 한세실업이랑 벽산이요? 예, 그게 어. 지금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요. 예.
그러면 제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차근차근 하나씩 좀 봐드릴게요. 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15,950원인데 예. 한 50% 정도 하락을 했네요. 예.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왜 안 좋냐면 지금 이런 그 동일 종목 중에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휠라코리아 지금 차트 좀 보이실런지,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한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 신세계 인터도 주가 급등. 예, 전체적으로 다 급등하는데 한세실업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못 가냐? 결국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주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평균 18년도에는 연평균 한 11%나 12% 정도 그로스가 나오겠다, 성장이 나오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둔화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재물을 놓고 보더라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매출액도 뭐 비슷한 수준. 오히려 영업이익은 15년도에는 1,400억, 16년도에는 800억, 17년도에는 500억, 18년도에는 회사에서 제시한 게 422억. 근데 1분기에 영업 적자가 140억.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주가가 하방으로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한세실업은 죽을 때까지 빠지냐? 그게 가장 궁금한 건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베트남 원단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그리고 원단 회사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칼라앤터치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의 성장성이 있느냐? 18년도에 이게 자회사죠. 그러니까 18년도에 이 두 회사가 매출이 나오느냐가 한세실업의 주가의 반등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바닥 시점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만약에 뭐 3만 원에 사셨는데 15,000원이니까 손절하기 아까우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뭐 추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분기 보고서에 두 가지 회사가 실적이 나올 때 그때가 추매 타이밍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매도 관점에서 보시고요. 두 가지 회사, 두 회사의 실적을 체크해 봐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벽산 봐드리겠는데 벽산도 안 좋죠. 뭐 안 좋은데 1분기 영업이익이 13억. 그러니까 건자재들이 다 안 좋죠. KCC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들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40만 원대 대비해서 한 15% 정도 KCC도 밀리는 패턴. 벽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4,500원 대비해서 3,745원까지 주가 밀리고 있는 패턴.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15년도에 13,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3,700원까지 쭉 빠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건설이랑 건자재는 붙여서 봐야 됩니다. 붙여서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남북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건설, 레미콘, 시멘트, 건자재 이런 종목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입가가 6,120원인데 지금 3,745원이면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트럼프가 북미회담 안 한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남북과 관련된 테마주 다 밀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주는 우리나라 정부랑은 좀 맞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정부랑은. 왜 그러냐면 현 정부에서 부동산 후분양제 지금 뭐 조만간 발표한다, 정책을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건설사들 뭐 다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괜히 힘든 종목을 왜 굳이 끌고 가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샀을 때,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샀을 때 바닥이면 무조건 좋죠. 근데 그게 바닥이 아니고 더 빠지고 이래버리면 뭐 답이 없기 때문에 업황이 전환되는 종목을 사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벽산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면 현재 가격 3,700원 요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인 4,500원 부근이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우주 봐드려야 되겠는데
이 종목도 시끄럽죠. 방산비리 관련해 가지고 뭐 비리가 있네, 뭐 비리 온상이네라고 해서 주가가 10만 원, 10만 6천 원이었는데 현재 주가 4만 4천 원까지 빠졌는데 방산비리 관련된 악재 때 주가가 3만 5천 원대까지 빠졌는데 그나마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바이앤홀드 해야 될 종목은 그러니까 7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을 20%로 바이앤홀드 해야 될 종목은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나 변동성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매수한 종목이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악재는 없느냐 이런 분기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7만 9천 원에 생겨버렸죠. 예, 잘 물리신 거예요? 예, 여기 네 가지가 다 처음부터 한 번도 제 가격이 완 적이 없어서 못 팔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하실 때 보통 손절매 라인도 15% 정도 되면 손절을 해야지, 20% 정도 되면 손절을 해야지. 이 손절 라인도 꼭 다음부터 좀 지키시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실적을 놓고 보면 작년에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지금 재무제표를 띄워드리는데 자 놓고 보면 작년에 영업 적자가 2천억. 근데 올해는 흑자예요. 1분기 같은 경우 놓고 보면 400억 흑자 전환.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적자가 났다 해서 회사가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지속적으로 방산과 관련된 비리와 관련된 노이즈는 노출될 거다. 다만 한국항공우주는 6월에 이제 미국 고등훈련기를 360대 교체하는 작업을 하죠. 그거를 우선협상자를 6월에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항공우주가 거기에 우선협상자 대상에 포함이 된다. 물론 그 규모가 3천억밖에 안 되지만 향후에 사업을 전략적으로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6월에 그 이슈가 부각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좀 보지만 예, 향후에 뭐 실적이 좀 나온다거나 향후 2분기가 지난 시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카카오 봐드리겠는데 카카오 안 좋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자주 이용하고 카카오 택시도 자주 타고 뭐 한 달에 한 10번 이상은 타는 것 같습니다. 자주 타는데 결론부터 잘 잡아드리면 뭐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그동안 썼던 물론 좋습니다. 광고 매출 좋아요. 광고 매출 연평균 10% 성장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을 지속적으로 3, 4년 동안 계속 썼던 거를 이제는 뽑아내야 되는 시점인데 회사 측에서도 아직 BEP가 돌아오려면 뭐 1, 2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재무제표상으로 숫자가 찍히기에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11만 2천 원 현재가 바닥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4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 유효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홀딩하신 전략으로 좀 장을 뭐 종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사람이 언제나 힘들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대응 잘하시고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이걸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나 손절매하고 그냥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다 손절매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 손절매 하시면 안 되죠. 손절매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손절매를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현금이 가장 이게 현금도 종목이다. 이 말은 꼭 명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밀릴 때 추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항공우주를 7만 원에 사버렸는데 지금 3만 원이 되는데 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온다 해도 4만 원이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홀딩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벽산이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당분간 하락폭이 조금 된다. 그리고 항공우주는 하락이 조금 나오더라도 기술적으로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위에서 정리를 하셔라.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다 정리를 하지 마세요. 네, 시청자님. 저기 뭐야 한세실업하고 저기는 벽사는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한세실업은 정리를 하시고요. 예. 벽산 같은 경우는 4,400원 오면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 오늘도 오마이스탁의 창구는 불이 나네요. 스피드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자, 크루셜텍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3번님, 크루셜텍 1,120원에 비중 20%.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를 찾아보면 크루셜텍 생체 이미지 관련해서 중국에서 뭐 특허권을 획득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결국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쭉 빠지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죠. 왜 그러냐면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예,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외국인 같은 경우도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외국인에 대한 기관에 대한 수급은 조금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시총 자체가 1,500밖에 안 된다 보니까 수급이 좀 안 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예, 5,000원대 대비해서 그러니까 4,500원, 4,950원대 대비해서 지속적인 하락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뭐 3,550원 이 라인을 좀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 반등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 종목이 아래 꼬리를 달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없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이 3,000원 부근이 다시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3,7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로 샘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표 6651번이 33,000원에 100%. 아이고 많이 사셨네요. 이렇게 뭐 올인 몰빵이라고 하죠. 몰빵 투자를 하면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위험한데 물론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 놓고 보면 주가가 전고점 이때를 뚫고 전고점 이때를 뚫고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수하신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나 지속적으로 장기간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샘포 같은 경우도 최근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외인이 뭐 조금 사고 조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관이 좀 패대기를 치고 있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공매도 패턴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거래 대금 자체가 거래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공매도 비중은 뭐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되니까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은 안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이번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3만 원 선에서는 3만 원 바닥까지는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를 32,500원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산 박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박해 2991번님 38,000원에 비중 15%. 최근 좋죠. 중국의 굴삭기 겁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토지도 개발되고 있고 부동산도 개발되고 있고 그러니까 민간 합작 투자와 관련돼서 부동산이 굉장히 중국 쪽에서 발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산그룹 재무제표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상향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매입가 38,000원이면 비중 15%면 38,000원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38,000원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챙겨드리고요. 금요일의 끝자락 이번 주 정리하고 다음 주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종목 선물해드릴게요. 채널 고정! 바람잘 날 없는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도 다사다난할까요? 예, 시장 변동성 굉장히 크죠. 뭐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앞에서 주식을 매매하고 있을 때 돌발악재가 터졌으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자고 있을 때 한밤중에 이때 터져버리면 대응을 못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갭으로 떠서 하한가를 갈지 상한가를 갈지 갭 차트를 만들다 보니까 간밤에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 난 안 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오늘 대북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점으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가 향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 난 할 의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나는 하고 싶어 라는 의사가 있다 보니까 향후의 변동성 장세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6월 12일이 안 되고 그 이유가 될지언정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저희가 이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남북 경협주가 안 갈 때 어떤 종목이 가느냐.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가 자금이 빠지니까 결국은 IT랑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불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은 남북 경협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IT랑 제약바이오 섹터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테마성 종목이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IT나 제약바이오 섹터가 눌림목이 왔을 때 과감하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실시간 검색부터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 상당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눈부시게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윤동식 대표 착한 종목들 최고 기준으로 수익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메디톡스가 14% 수익률 보였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SM도 빠질 수 없겠죠. 수익률 20% 보였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조금 아쉬운 수익률을 보였습니다만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종목으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착한 종목도 우량주 주실 건가요? 예, 우량주 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량주 중에 종목을 꼽자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의 착한 종목은 동아 ST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ST 현재가 10만 1,500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동아 ST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 회사죠. 시가총액이 8,500억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큰 손들이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흔들릴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당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관련돼서는 임상 1상 A를 뭐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1상 B를 연말에 뭐 진행을 할 거다라고 회사 측에 얘기했고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과민성 방광치료제 같은 경우는 국내 2상을 할 예정 그리고 아라네스트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3상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임상 3상도 시작할 예정.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나오면서 향후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만 2천 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만 원 부근에만 매수하신다고 하면 뭐 한 괜찮은 수익이 좀 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가를 10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동아 ST 착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빠르게 종목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정도 볼까요? 자, 키위미디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위미디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원에 매수하셨다. 3791번님 1,020원에 5,000주. 주가 안 좋죠. 지금 531원까지 주가 급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이 자 놓고 보면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역사적 신저점 그리고 월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역사적 신저점 그러나 500원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다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단일 바닥이라고 하면 약간 부담감이 있겠지만 단일 바닥이 아니고 550원 이 라인의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50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50원, 670원까지는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지금 현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차적인 목표가를 620원, 630원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내추럴 엔터텍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이 종목도 3791번님이네요. 17,600원에 비중 200%. 시끄러웠던 종목이죠. 10만 원, 뭐 백소 10만 원이었던 종목인데 주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업데이트를 안 해봤는데 실적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3천억까지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역시나죠. 역시나 영업 적자, 15년도에 적자, 16년도에도 적자, 17년도에도 54억 적자, 1분기에도 1분기 실적 발표 아직 안 했네요. 1분기에는 아직 뭐 재무상으로 안 나왔는데 실적은 뉴스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일봉상으로 보나 주봉상으로 보나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000원대가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16,000원대가 지지가 못 나오는 상황에 전에 상승을 했던, 그러니까 작년에 상승을 했던 15,000 부근까지는 하방을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결론 잡아드리면 이 종목을 관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면 뭐 좀 테마성 성격이 강합니다. 아시겠지만 15,000원 부근에서 일차적으로 매수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16,700원까지를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라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항상 아쉬운 게 시간이죠. 못다한 종목 많습니다. 다음 주는 더 인터랙티브한 소통 기대하면서 저희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786-1021-023, 문자 02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릴게요. 자, 윤동식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윤동식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